기본 강의 이제 같이 하게 될 김현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수까지 절할 뻔했네. 자, 우선은 우리 이제 시작하게 될 약간의 몇 가지 안내사항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강의 진행을 할 건데요. 들어오실 때 그리고 뭐 톡방이나 게시판 등에다가 제가 학습 가이드 한 페이지짜리 그거를 드렸을 거예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할 건데, 그거 이제 참고 사항이긴 한데, 그러니까 분류를 크게 나눠 보니까 저는 뭐 잘 못하니까 5개 정도까지만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7, 8개까지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꼭 물리를 겁나 잘 봐야 된다. 이렇게 3가지 부류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3개만 맞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강의를 듣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논외로 하고, 근데 전략적으로는 요거 약간 위험할 수는 있는데, 시험이 그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너무 오래 물리 개판이었어 라고 해도 3개까지는 쉬워요. 계산이 뭐 좀 복잡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3개까지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쉽다라는 거는 중간에 다른 거를 끄집어 와서 뭐를 할 필요가 없이 떠오르는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끝까지 풀리는 경우를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 시간이 긴 거는 별도고, 그건 계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빼고는 3개, 적게는 이제 2개, 2-3개는 항상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 엄청나 힘들어하는데요 라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다 맞추는 게 1차 목표가 되셔야 돼요. 야, 강의 시작하자마자 너는 3개 맞추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져져야 요게 텃밭이 돼서 뭘 좀 더 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먼저 사고, 그러니까 홀수로 가시는 게 좋아요. 3개를 내가 꼭 정확하게 맞춰야지 해서 가고, 이제 약하신 분들은, 취약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5개. 물론 이제 5개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개 이상. 7개 이상부터는 뭐 거의 수준이나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운도 따라주면 좋고, 또 얼마나 뒷심을 많이 발휘하냐에 따라가지고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현재까지 수강생 분들 중에서 연락 왔던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득점한 개수는 7개였어요. 희한하게 8개는 진짜 드물고, 7개 잘 본 분들, 물론 이제 못 보셔가지고 다시 이제 저하고 이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상의를 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고, 잘 보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별로 없고, 그 다음 이제 9개 아니면 10개 요렇게 많이들 맞추니까 딱 그 3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3개가 된다라는 순간부터는 5개 넘는 거, 7개 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여기가 이제 취약하신 분들은 여기에 좀 첫 번째로 고비가 조금 생기실 겁니다. 뭐 요건 조금 나중에 또 따로따로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가이드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고, 그럼 이제 제 메인 강의의 첫 시작이니까 교재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개념편 교재,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풀이 강의에 사용하는 문제편 교재. 그래서 요번 기본 강의에서는 요 빨간색 들어가 있는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물리책 중에서는 일반 물리가 시험 범위인데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거는 제 책밖에 없을 겁니다. 제 책은 매우 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에 필요한 것만 적어두니까. 그러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게 아니냐? 제가 59회 데뷔 때부터 그때 이제 약간 늦게 진입을 해서 10월 달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61회까지 3번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책이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어요. 내용적으로. 중간중간에 수정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있었지만, 제 책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59에서 61회 동안. 3회차 동안에. 그러면 만약에 네 걸로 공부를 했는데 내년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면 틀리라고 낸 겁니다. 아니면 특정 전공자한테만 아주 유리하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그런 건 틀려도 돼요. 무조건 만점을 맞춰야지 붙는 시험 아니고, 그리고 아주 기계적인 계산법으로 물리는 전체 비중의 12분의 1이고, 그죠? 그리고 법과목의 평균치는 합격자 기준으로 하면은 꽤 높은 편이고, 나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춘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좀 훑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다 풀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 박스가 있고, 또 글씨마다 강조가 빨간색, 파란색, 굵은 글씨 등으로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포인트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교재 구성이 뭐라고 써야 되나? 빨간색 박스가 있는 그쪽이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 요 다음에 뭐 내용 조금 서술되어 있고, 필요한 설명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제가 등장을 하죠. 다른 책이랑 다르게 개념마다 예제를 같이 버무려 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왜 적용하는지 이런 연습을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꼭 예제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강의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를 드릴 건데, 문제를 풀 때는 왜 이걸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를 학습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 방법을 외운다던가, 식을 외운 걸로 끊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간단하다고 그냥 훅 보고 넘어간다던가 그러면 안 되고, 짧게라도 이런 문장, 단어, 그림이 있어서 이걸 쓰는구나를 자꾸 학습하셔야 돼요. 즉 문제풀이 자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풀이를 어떻게 시작할까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기본 강의 잘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 외웠는데 저는 문제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 되는 거죠.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풀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로 풀까? 저걸로 풀까? 선택해가지고 결국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예 여기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돼야지 계산이 빠르면은 뭐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없다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건방진 얘기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개념편 교재를 내가 8, 90%를 소화를 했다. 내용과 예제 포함해서.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단서는 달아야 되겠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서 8개 이상은 맞춥니다.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많고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앞쪽에서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을 돼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있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 라는 시즌이 되던, 어떤 시즌이 되던 간에 모든 과정에서 개념편 교재에 대한 복습과